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북한의 핵 위협과 자체 핵무장입니다. 우선 서 박사께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한의 핵 위협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핵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네 나라가 하나의 이제 팀이 돼가지고요.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것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냉전적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한테 무기를 대줬죠. 그 대가로 이제 러시아와 북한과의 새로운 동맹 관계가 구축이 돼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받는 거는 뻔하죠. 핵 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이 혹은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각종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 뒤로 북한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사실상 실효를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동안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두 핵 강국들이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핵무기 감축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뭐 수천 개에 달했었는데 이걸 각각 한 1000기, 100개 정도로 이렇게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핵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니네같이 2035년까지 한 1000개 이상으로 핵무기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합의가 사실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혼자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언 돔이라고 미국 전체를 이렇게 방어벽을 쌓는 이런 전략을 이제 이번 선거 때 내놨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같이 이제 중동은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는 장거리 미사일에는 이 아이언돔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혼자서 이렇게 세 나라를 동시에 핵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의구심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거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뭐 추정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현재 한 핵무기를 한 50기 정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고서
앞으로 한 90개의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핵분열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국내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왜 핵무기가 무서우냐 하면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네.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죠. 그 핵무기 앞에는 재래식 무기가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항복한 것은 핵무기 2개를 떨어뜨리니까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써가지고 한국의 항복을 요구할 때, 그때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길 꺼린다면은 한국은 아주 치명적인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우리한테 그 선택은 2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우리 자체 이제 핵 개발을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어도 나토, 최소한도 나토식으로 미국과의 그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번도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트럼프는 자기 국익 위주니까요. 네. 자기가 뭐 조금 손해가 나면은 한국 정도는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김정은하고 뭐 연애 관계 있는 것 같이 대통령 수락 연설에도 김정은을 하고 자기가 친하다는 걸 자랑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더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가 더 궁금해지는데, 지난 2023년 12월에 북한은 한반도 2국가론을 주장하고 나왔었는데요. 그럼 그 배경과 의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북한의 핵개발 역사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1950년대부터 네. 그 당시 소련이죠. 네. 소련으로부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능력을 비밀리에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했어요. 미국하고 북한 간의 합의. 그건 뭐냐면 핵 개발을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하고 중유를 공급해 주는 걸로. 근데 결국 이제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 미국은 중유를 대주고. 그래서 이쪽은 약속을 지켰는데 북한은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죠. 발각이 돼서 결국 2003년에 NPT를 탈퇴를 하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핵 무력이 완성됐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이 핵 능력을 어떤 식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죠. 북한과의 2차례 이제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한 거는 우리가 핵시설 다 포기할 테니까 경제 제재니 이런 거 좀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장기간 중국을 다 거쳐가지고 베트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시설을 다 때려 부시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외부에 노출된 영변에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 부시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니네들 그거 말고 더 있잖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는
회담이 결렬이 그거는 이제 결국은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거짓말이 발각이 되니까는 회담이 결렬이 됐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남북 대화도 이제 필요가 없고, 미국하고 대화도 필요 없다.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작년 말에 얘기하신 대로 한반도 두 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남한을 동족 남북한을 동족 간의 두 나라로 두 국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그리고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력 등 군사력에 의해서 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서는 이제 헌법을 아예 이제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한민국은 국호를 이제 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또 평정, 수복하고 인민공화국 영역에 편입할 것을 헌법에 명시하라. 이것이 얼마 있으면 이게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반도 두 국가로는 이제 핵무기를 내세워서 무력 통일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한국도 자체 핵 개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은 물론 또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이 자체 핵 개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가졌죠. 당시 이제 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국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래서 자체 핵무기 개발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런 거고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무기를 기반으로 한 무력 통일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금년 2월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73%가 자체 핵 무장론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핵 우산에 이제 한국이 당연히 이제 포함된다. 그러니까 핵 공유를 더 강화를 할 거다. 이런 이제 선언인데 그게 이제 한국이 그냥 놔두면 한국이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이렇게 생각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 과연 유사시에 핵으로 우리를 보호를 하겠는가? 그래서 그 질문이 이런 거 있어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제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61%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이 때문에 더 이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그 CSIS라고요. 네네. 전략문제연구소 상당히 이제 이 분야 이제 유명한 연구소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데 거기서는 한국의 핵무장 찬성이 34%, 반대가 53%.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이게 NPT 이제 국제 규범에 네.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평판이 저하될 것이다. 43%. 또 이걸 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 한 26%. 그리고 이제 한국이 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데 한국도 이제 자체 핵무기 개발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게 한 20%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한반도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핵무기 감축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상당히 이제 이게 진행되는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이거를 핵무기를 한 1000개 정도를 지금 줄이는 거 거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왜 이제 우리도 그럼 너희들 그래서 자기네는 니네들과 마찬가지로 1000기 정도를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갖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이 이거를 뭐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추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시바 일본 총리는 핵 공유론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위 그 비핵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핵을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에 핵을 들이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일본은 핵 공격을 2번 받았었지 않습니까? 지난 2차전 말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핵 그게 강한데 지금 북한 이걸 보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핵 공유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토 같은 거를 아시아에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나토 수준으로 공유를 하자.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은 그동안 NPT를 열심히 잘 지켰거든요. 지금 모범생인데 북한은 이거를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아주 공개적으로 탈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NPT를 잘 지켜온 한국이 NPT를 완전히 어긴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국제 사회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제 NPT의 제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조약이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NPT를 탈퇴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공개적으로 우리한테 압력은 가할 수 있어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비밀리 한 거죠. 미국의 승인받고 한 거 아닙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비밀리 할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좀 이제 큰 이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은 되겠지만은 지금 NPT 10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도 막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에 왜 트럼프 때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 그 자체 핵무기 개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답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는 한국이 그 핵무기 가지려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왜 유발 하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스라엘 그 역사가 사피엔스라는 그 책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네네. 핵무기 존재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기본적인 이유다. 그래서 핵무기가 있으면은 오히려 전쟁을 못 일으킨다 이거예요. 왜냐면 서로 공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오랜 냉전 체제를 하면서 서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경우에 전쟁이 여러 번 났을 텐데 전면전이 서로 핵무기가 있으니까 안 났다. 그래서 핵무기가 반드시 그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무기를 북한과 남한이 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서로 공격을 못하죠. 그리고 미국이 물론 도와주죠.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기 개발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요. 그 나토식 핵 공유 이게 이제 이시바 이제 일본 총리가 제기를 한 건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도 자체 핵무기 개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아니 우리가 나토식으로 얘들한테 해줄게. 지금 이제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해줄 것 같은 선언은 들어있는데 분명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전술핵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 문제를 한국에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랜드 이게 이제 국방 쪽에 최고 권위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아산 연구소도 우리나라에 제일 권위가 있지 이 분야에 공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자체 핵무기 개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유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제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랜드 코퍼레이션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대북 제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또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는 실질적으로 못하면서 북한 인민의 경제적 상황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럴 때마다 유엔이 미국의 지원하에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각종 제재를 유엔 차원의 제재 그리고 추가해서 또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냥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무기를 폐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자의 생산,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 북한 정권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 북한으로부터의 사침품 반입을 금지하여 북한 정권의 현금 유입을 차단한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그 사치품도 하나도 못 막았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노출이 됐죠. 김정은이 좀 굉장히 수영장도 있는
호와 요트가 3개나 있답니다. 3개. 이번에도 뭐 가족들과 거기서 이제 여름 휴가를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큰 물사태가 났죠. 홍수가 났는데 거기를 가면서도 그 사진에 찍혔죠. 기차에 그 벤츠 최신형 몇 개월 전에 생산된 건데 그게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형 생산된 지 몇 달 안 되는 최신형 고급 승용차를 수해 방문하는데 기차 속에 넣은 거예요. 자기 탈 때는 그걸 타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만 못 만든 게 아니고 사치품 하나도 못 만든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가 사실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은 지난 한 5, 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래서 경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일반 주민이 보는 거예요. 김정일과 그 높은 사람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호화 생활을 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다 이러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혁신적인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북한을 국제 무대로 복귀시키고 개혁 개방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이제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특히 이제 북한의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이제 획기적입니다. 두 개 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이렇게 아울러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타이틀은 이겁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 상당히 추상적이고 뭐 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 근데 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그냥 말이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간주한다면 소위 담대한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는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반도 공동 번영을 원한다. 이건 추상적인 말이고요.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까지 특히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북한을 이제 달래는 정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안 한다 이런 건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이국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뭐가 대북 정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는 괜찮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개혁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경제 난으로 무너지고 개혁 개방을 하면 정치 사회적 불안정으로 북한은 붕괴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흡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흡수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한 3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진 나라들이 통일이 된 경우가. 근데 그 3개 모두 한쪽으로 흡수가 됐지, 이게 뭐 협상을 통해서 중간 상태로 통일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독일, 이런 공산체제가 무너졌죠. 동독이 무너지면서 서독으로 흡수가 됐고요.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멘도 남북으로 갈렸는데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시장체제로 통일이 됐고요. 베트남은 그 반대 경우죠. 반대.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월남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베트콩으로 월북으로 이게 통일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몇 3단계 통일론 이런 걸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는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다른 한쪽으로 흡수가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북한은 경제적 차이나 뭐 여든 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 한반도의 통일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북한이 흡수되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인데, 통일 비용은 이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해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 못하는 상태, 늦을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 서독이 동독이 한 3배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인데 우리는 지금 3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통일 비용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늦어지면 이게 30배에서 50배, 100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은 늦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교훈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는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도 한번 붕괴되기 시작한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요,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는 당이 2개다. 하나는 공산당이 있고 장마당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이제 경제가 마비가 돼가지고 배급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근데 물자가 부족해 배급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발달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소위 이른바 장마당 세대, 25세부터 44세까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정권의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났습니다만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남한의 뭐 TV 뭐 이런 걸 이제 봤다고 해가지고 10년 뭐 징역형을 때리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실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의외로 북한이 약하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제 소위 그 자유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현재 상황을 알리는 거죠. 이런 노력을 계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통일 후에 지금 어려운 과제가 많으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교육, 뭐 북한 지금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서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체 핵개발 능력을 키우고, 그게 어려우면은 적어도 이제 나토 수준의 핵 공유, 이런 것을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진전시키면서,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아까 말씀 자유의 바이러스를 하고 또 통일에 대비하는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북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많은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뭐 골치 아픈데 우리 잘 사는데 그 통일은 생각하지 말고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이 핵무기 위협에 이제 시달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북한에 지금 2천만의 그 우리 동포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권 유린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족인데 그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을 그런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그 빈곤의 악순환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통일 절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 통일되는 걸 보면요. 처음엔 좀 혼란이 있고 경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동독이 서독하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최강국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통일이 되면요. 단순히 북한 주민의 고통을 면해주는 걸 넘어서 통일 한국은 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니 정말 힘이 중요하다. 서산 안창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애기에타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힘을 또 길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또 숙고하게 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